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아이임증권 이화증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입니다. 세계 최초 혁신 신약 한올바이오파마 폭등. 궁금한 종목 Y에서 한올바이오파마를 이야기를 또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토클리맙 임상 3상 결과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바토클리맙이 이제 출시될 경우 TED 적응증 내 세계 최초 혁신 신약으로 이게 최대 37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몰리는 건데 오늘 주가가 이걸로 지금 17%나 올라간 모습입니다. 거의 한 달 더 좀 가서 보면은 이 주가가 3만 원대였는데 지금 꽤 올라왔습니다. 3상이 이제 통과한다면 더 오르는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더 걱정이 되는 건 세론에 대한 우려도 슬슬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영희 대표님, 네. 한올바이오파마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신규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술 이전에 대한 성격을 좀 복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2017년도죠. 해당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가 다소 좀 장기화된 시점까지 좀 끌고 왔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이뮤노반트의 모회사죠. 로이반트의 6,700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2017년도에 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임상 성과 좀 잘 진행되다가 임상 이상 단계가 2021년도 2월에 일단 뭐 유효지표에 대한 어떤 값을 일단 입증은 좀 했지만 안정성에 관련된 어떤 이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사실상 좀 임상 실패를 하면서 좀 주가 좀 조정을 받은 사례가 좀 있었는데 해당되는 이슈가 혈청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졌던 부분들, 이 부분이 환자의 위험도 관점에서 안정성에 관련된 어떤 위험도, 이 부분이 임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좀 됐었고 이후에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절차가 좀 진행 중에 있었지만 현재까지 뭐 발표됐던 뭐 최종 데이터는 네. 아직 공개가 좀 되지 못했던 상황. 그리고 여기도 해서는 사실 뭐 경쟁 약물 대비해서 일부 우위 지표가 좀 확인됐던 점들이 최근 어떤 주가 상승과 좀 맞물리면서 기대감을 좀 작용을 했는데 관건은 임상 이상 데이터에서 좀 문제가 됐던 혈청 콜레스테롤 부분에 대한 안정성들을 얼마만큼 좀 보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3상에 대한 지표가 유효 지표 값에 대한 어떤 추정을 좀 넘어서 안정성에 관련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자가 면역 질환제를 좀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면역 체계와 혈청의 어떤 반응 속도는 굉장히 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는 게 크게 뭐 인체에 어떤 해가 좀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보다는 면역 체제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관련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조금 기준치보다 좀 높다는 점들 좀 감안할 때 이번 임상 3상의 어떤 성공 여부는 안정성에서 임상 이상과 같은 어떤 사항들이 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만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좀 유효한 포인트는 12월 11일입니다. 이뮤노반트의 인베스터 데이가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돼서는 여기서 임상 3상의 세부 데이터를 좀 공개하는 것인가라는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시점상 좀 늦더라도 12월 또는 1월 중으로 좀 예정이 좀 돼 있다는 점. 아마 이번에 임상 3상에 관련된 최종 데이터가 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베스터 데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라든가 임상 성과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에 대한 코멘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 다만 현재 단기적인 어떤 급등 부분들은 그러니까요. 임상 3상의 기대감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실어줬다는 관점에서 저는 임상 이상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은 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을 좀 일부 감안해 본다면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비중 축소 관점에서 좀 접근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장기적 관점에 대한 성과 부분들은 충분히 임상 3상의 결과 발표 이후에도 우리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일단 한올바이오파마는 오른 것도 좀 있다 보니까 보수적인 관점도 어느 정도는 현 시점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종목 한올바이오파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의료로봇 시장
폭발. 고영이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는데 이 정부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로봇이 좀 전반적으로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에 고영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 또한 좋았습니다. 고영의 뇌수술용 로봇 지니언트 크래니얼이 FDA 인증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판매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실적을 챙기는 로봇에 고영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 고영의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봤더니 IM증권이더라고요. 이화준 과장님. 네. 자, 이제 20% 남았습니다. 네. 같은 IM증권에서 보시면은 3만 원보다 더 부를 수도 있습니까? 이화준 과장님은? 이게 사실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의 추정치가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로봇 한 대당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고 이게 뭐 1000대, 뭐 10,000대 이렇게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몇십 대, 한 100대 정도 수준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년에 한 100대 정도가 팔리게 되면은 그럼 여기에 다른 추정치에 따라 실적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고영은 물론 이전에도 로봇에 대한 밸류를 좀 시장에서 이제 부과되어 왔었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FDA 인증 이후에 본격적으로 2, 3분기 때부터 이제 확장되어 나가겠죠. 이게 로봇 한 대당 대략 한 120만 달러 수준이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억 정도 할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 이제 다빈치 로봇이 대략 한 35억에서 40억 수준이긴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고 이거는 이제 뇌수술 이제 전용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특히 이제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이제 로봇 이제 타깃들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한 1,40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긴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타깃으로 잡고 있는 게 대략 한 300개 정도 이제 지점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년에 한 30대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한 3년 내 100대 정도 수준이라면 아까 대략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5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30대를 예상을 하면 내년에 한 400억 정도에 대한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이 연간 대략 한 2,000억에서 한 2,200억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내년에 적어도 25% 정도의 어떤 성장률을 시장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원가에 대한 마진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특히 수술용 로봇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미국은 진출을 했고 일본도 이제 이번 달에 이제 PDMA 이제 승인이 나오게 되면 내년부터 이제 일본 시장으로 진출을 앞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큐렉소가 대표적으로 지금 6월 달에 일본 진출을 했고 내년 6월 이후에 이제 큐렉소도 북미 시장 좀 진출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로봇 시장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수술용 로봇 시장에서 이제 고용과 특히 큐렉소가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밸류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뭐 앵커님 얘기하셨던 걸 3만 원 넘을 수 있냐 뭐 조정이 한번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실적이 반영되고 이게 빠른 속도로 미국 시장에 진투율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3만 원도 넘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원도 좀 넘을 수 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준 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과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유럽 공급망 선점. 자, 이제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이야기입니다. 헝가리에 공장을 지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 현재 처음으로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에코프로가 됐습니다. 뭔가 이 신규 고객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헝가리까지 가서 공장을 짓는 것 아니냐라는 기분 좋은 기대감까지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정, 그리고 또 미국과 달리 유럽은 그래도 전기차 수요가 미국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헝가리로 간 것 같은데요. 자, 변영인 대표님, 네. 자, 에코프로의 오늘 호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2차 전지, ESS 다 섞어봤을 때 뭔가 이제 포인트가 될 만한 네. 호재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다 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에코프로에만 사실상 좀 상승하는 흐름들 좀 가져갔는데 일단 헝가리 양극재 공장이 준공됐다는 부분들. 그래서 1분기부터 본격적인 좀 생산이 된다라기보다는 1분기에 시상산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 실적이 좀 반영되는 구간은 내년 한 2분기 정도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좀 전망됐던 수치와 좀 유사한 흐름들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연간 캐파를 보면 한 54,000톤 캐파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차 한 60만 대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캐파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 자체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 공급망을 다소 좀 규제하는 움직임들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이 사실 사실상 이제 유럽 지역 안에서에 대한 어떤 양극재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어떤 수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국내 셀사와에 대한 어떤 협업 관계들을 좀 고려할 때 오히려 실적의 어떤 기회 효과들은 좀 크게 좀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북미 시장에서에 대한 이 전기차 판매량들이 월간 데이터에서 보면 10월에서 11월로 좀 넘어가는 구간, 전체적으로 월간 대비 57%가 좀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확인된 수치처럼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에 따른 영향들이 이제부터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저점은 아마 4분기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만 유럽 시장의 출하량들은 미국 대비해서는 좀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오히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요 부분들이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양극재 출하량과 좀 맞물리면서, 또는 최근에 리튬 가격 상승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전 탑픽은 에코 프로 BM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을 보자. 네네. 왜냐하면 ESS 이 양극재 부분들에 대한 출하가 다소 좀 이 많은 공급들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LFP에서 3만 개 배터리에 대한 ESS 공급량이 좀 증가되고 있는 요인들 감안해 볼 때 전체적으로는 이 ESS양 양극재 출하량들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내년도 1분기에 가시성 있는 수익성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저는 목표가 한 18만 원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손절가 12만 8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목표가 18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마지막 종목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지니언스 존재감 쑥. 오늘 아무래도 하루 종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아마 계속 보셨을 것 같아요. 통신사에 이어서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나도 빈번합니다. 이번에도 뭐 중국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여튼 보안주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보안주들의 차트를 예전에 이제 통신사에서 해킹이 났었을 때 그때만 해도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횡보를 그리다가 잠깐 반짝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 다시 원래 이런 차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소프트캠프, 사이버원 몇 개의 종목들을 보면은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새 뭐 개인정보나 보안이 좀 취약하기도 했다, 이렇게 좀 반증이 되는 것도 같은데요. 이전과 다른 점, 보안주들의 시세가 조금 살아 있습니다. 이어진 과장님, 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요새 몇 개 보안주들은 차트가 살아 있어요. 네. 트레이딩의 영역에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결국에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SK텔레콤 이슈도 있었고, 뭐 KT 이슈도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번 쿠팡 건이 좀 생각보다 크다라고 봤을 때 확실히 좀 정부에서도 조금 강하게 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니언스도 뭐 3분기 실적 부진했던 이유가 실제로 정부에서 이제 정보 보호와 관련된 예산 자체를 삭감하게 되면서 쭉 실제로 실적이 부진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이번에 뭐 중국인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네트워크 접근 제어에 대한 솔루션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 지니언스가 이쪽 시장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정부에서 예산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가 제 개인적으로 지니언스가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뭐 지니언스가 그런 전체적인 뭐 소프트 캠프와 대비했을 때는 조금 주기적인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언스 관련해서 뭐 이제 보안 관련주도 올라왔는데 개인 보안도 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들은 바로는 여러분들 그 뭐 직구할 때 통관 번호를 부여받잖아요. 그거를 지금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서 꼭 수정하셔야 2차 해킹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